이긴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니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집을 어떻게 지으라고 뭔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겁니다.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짓는 이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을 지을 때 이렇게 해라, 뭐 제가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해도 아직 조금 부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집을 지을 때 좀 접근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집을 짓고 싶지만 주변에서 집을 잘 지었다는 사람은 없고 전부 사기를 당하니 물이 샌다, 뭐 또 춥다, 하자투성이다, 10년은 늙는 것 같다, 주변에서 이런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주식을 하고 싶은데 주식에서 돈 번 사람은 없다, 전부 다 망했다, 주식 한 다음에 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다 뜯어 말리고, 뭐 또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식이 요즘엔 좋으니까 전부 주식을 하는데 집도 좀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자동차 고를 때만큼만 조금 고민을 해도 제 생각에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집을 자동차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어떤 걸 좀 고민하고 생각해서 자동차를 사시는지, 첫 번째 가격일 겁니다. 가격을 제일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고르다 보면 그 예산보다 좀 초과하는 경우가 많긴 많지만 그래도 일단은 예산을 제일 먼저 고민을 하실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한번 볼 것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예를 들어서 뭐 조만간에 좀 망해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사실은 차를 사기가 조금 걱정되지 않습니까? 뭐 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국내 자동차 같으면 저희가 다 알겠지만 외국 자동차나 이렇게 할 때 그 회사가 좀 어떻는지 이런 인지도도 조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유지비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소모품 비용은 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차에 좀 고질병은 없는지. 제 친구가 이제 자동차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주워드는 건 좀 있는데 자동차마다 조금 고질병이 다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예전 차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신차도 다 고질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차가 나오면 1년은 일단 무조건 두고 봐라고, 1년 안에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서비스 센터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그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사라, 안 그러면 정비소 왔다 갔다 하는 일로 시간 다 보낸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또 차마다 부속값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국산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있지만 다른 외제차를 좀 생각하신다 그러면 각 브랜드마다 이렇게 또 부속값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4번, 이제 유지보수. 유지보수를 할 때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센터가 어디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입차를 구입을 하려고 하면 서비스 센터가 내 집 근처에 가까이 있는지, 수도권에 사시는 분은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저같이 이제 지방에 있다 그러면 주변에 서비스 센터가 어떻게 돼 있고 한번 갔다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제가 듣기로는 부속 하나 바꾸는데 부품이 외국에서 와야 돼서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가다가 차가 섰다, 근데 서비스 센터가 한 150km 떨어져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좀 문제일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고장이 안 나고 잘 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차를 구입할 때 조금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차량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서비스 센터가 아직 서울밖에 없어 가지고 고장이 나거나 하면 여기서 차를 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조금은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번째, 중고 시세. 어떤 분들은 뭐 자동차를 사서 뭐 1년 만에 바꾸는 분도 있고 2, 3년마다 계속 바꾸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중고차 시세도 차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타면 차량 시세가 반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차량의 색깔이 흰색, 검정색, 회색인 이유도 뭐 이거하고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5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것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차를 구입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딱 이 차 꼽히면 무조건 산다, 나는 또 뭐 이 회사 차는 무조건 산다, 뭐 이쁘면 산다, 고민하지 않고 쉽게 차를 구입하거나 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는 평생 살면서 최소 몇 번은 좀 사게 되고 살 기회가 많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번 선택을 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괜찮은 차를 사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냐? 그냥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무조건 가격입니다. 평당 얼마 하냐? 30평 주택 보통으로 지으면 평당 500만 원이냐? 평당 450만 원이냐? 누가 조금이라도 싸게 부르면 평당 440만 원? 오케이 하자. 결정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조금 많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자동차를 고르는 조건을 한번 좀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집도 자동차 고르는 기준에서 한번 넣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가격.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제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이제 솔직히 가격을 물어보기 전에 물어봐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생략을 하시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어떤 모델에 또 그리고 어떤 등급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옵션을 넣어서 예산을 잡는데 집은 그냥 평당 보통으로 하면 얼마냐? 평당 500만 원에 가능하냐? 이게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 그러면 자동차 딜러한테 2000cc 자동차 탈만한 거 얼마 하냐고 이 소리랑 같게 들립니다. 저는 모델을 이야기하고 옵션도 이야기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2,500만 원에 차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집을 자동차와 비교하면 집은 같은 배기량이라도 크기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외장도 철판도 다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알루미늄도 할 수 있고 뭐 티타늄도 할 수 있고 내장도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핸들도 마찬가지고 뭐 천장이나 안에 계기판이나 모든 내장재를 자기가 원하는 옵션으로 자기가 원하는 재료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타이어도 어느 타이어를 꼽혀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타이어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국산에 저렴한 것부터 수입이 엄청 비싼 타이어까지 내가 아무 때나 고를 수 있고 휠도 아무 때나 다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고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그냥 2000cc 자동차라는 조건으로 가격을 물어보고 자동차를 살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그 자동차를 가져온다 해도 그 자동차가 자신이 원하는 자동차겠습니까?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은 제 생각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 이거는 어느 정도 만드는 사람일 겁니다. 어떤 물건에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집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만드는 사람을 확인하거나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사람 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 속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아마 인류는 좀 멸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결혼을 하지 않을 거니 말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인류는 좀 번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좀 경험한 바로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원하는 사항을 100% 수용하는 사람, 이건 무조건 다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이제 건축주가 요구하는 한 3분의 1 정도는 금액적으로나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유지보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다 할 수 있다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몇 개월만 지나면 그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지금 당장 이렇게 뭐 계약을 하기 위해서 덮고 가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웃으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마지막에 웃으면서 끝나고 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또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참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지보수. 자동차도 유지보수가 중요하듯이 이제 주택도 유지보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주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시공자가 많은 조언도 하고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재를 써야지 유지보수도 용이하고 관리도 편한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자재를 몇 년 사용할 수가 있냐고.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자재를 파는 곳이나 이렇게 생산하는 곳에서는 몇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를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도 상황은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자와 건축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지보수는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을 예를 들면 저희 집은 이제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제가 한 작년 정도에 가스레인지 후드가 고장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국산 제품이 아니라서 조금 AS 받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웠었는데 저희 작업자한테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도 조금 처리가 안 돼서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통화를 했는데 이제 언제쯤 올 수 있냐 전화를 하니까 언제 오는 건 정해진 게 없다. 일단 기다려라. 기다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알아서 하든지 무조건 뭐 접수를 해놔라. 언제 올지는 모른다. 뭐 언제 올 수 있냐. 그거는 위에서 한번 출장을 올 수 있는 인원수가 차면
하루 전날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드 하나 고치는데 한 두석 달 넘게는 걸렸습니다. 그것도 하루 전날 전화가 와서 내일 갈 테니까 몇 시에 집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것도 어렵고 이제 수리비도 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가 이게 완전히 고장이 나면 수리비용이 3, 40만 원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정도 되면 뭐 새 제품을 하나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측면을 생각하신다 그러시면 유지보수, 관리, 당장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일러가 전부 다 개별 난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일러 컨트롤기가 있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버튼도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싱크대 밑에 있는 각방으로 조절해주는 밸브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방이 조금 안 따뜻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저희 설비하시는 사장님도 있고 또 보일러 업체도 있어서 좀 문의를 했는데 이게 또 저희가 아파트에 쓰는 게 보일러 조절기하고 온도 조절기 그게 전부 다 독일 회사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지기가 조금 그래서 그 업체에 따로 연락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 제품 온도 조절기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기술자도 아무나 불러서 조절기를 조금 손보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는 했지만 관리사무실 직원분도 오셔서 저희 집을 좀 봐주셨는데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전부 다 수리하기 힘든 제품들로 또 그리고 또 이제 AS 받기도 너무 힘들게 돼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와서도 조금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조금 그렇고 처음에는 뭐 외국 제품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좋아했겠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다 자신들한테 부담이지 않습니까? 저도 집을 지으면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제가 천년만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유지보수할 때 제가 없어도 그리고 저희 작업자들이 없어도 누가 와도 주변에서 어느 작업자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 해도 주변에서 쉽게 누군가 와서 보일러를 좀 고칠 수 있고 창문도 쉽게 고칠 수 있고 주변에서 수급이 잘 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쓰는 게 낫지 어떤 특이한 제품 이쁘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역으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많이 조언을 드리면 이걸 건축주가 좀 오해를 하다 보면 신뢰도도 좀 떨어지고 좀 사이가 좀 이상해지는 그런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제가 조언했거나 제가 추천했던 게 그게 좀 괜찮았구나 이런 생각을 들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고시세 뭐 자동차로 치면 중고시세고 집으로 치면 나중에 이제 매매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짓다 보면 대부분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건축주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하는 편이고 상가주택이나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많이 요구를 해도 제가 조금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주택이 단독주택보다는 조금 회전율도 조금 빠르고 수익성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축주의 요구보다는 일반적인 걸 조금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주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집을 지을 때. 그렇지만 좀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한 10년, 20년 살려고 지은 집인데 사실은 뭐 1, 2년 만에 자기가 사정이 생겨서 팔고 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10명이 보러 오면 그래도 한 7, 8명은 이 집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집이니까 내 위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집을 팔아야 될 때 이런 문제가 좀 생기게 됩니다. 자동차로 치면 튜닝을 엄청 많이 한 겁니다. 내가 그런 걸 좋아해서 뭐 오디오도 그렇고 뭐 차에 엄청나게 치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팔려고 하면 튜닝한 취향에 딱 맞는 사람을 고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가치를 인정해서 제가 튜닝한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는 사실은 그냥 튜닝 전으로 돌리는 게 자동차 시세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집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그리는 이상을 조금 많이 실현시키면서도 누군가 와서 이 집이 참 괜찮다. 외장이나 내장이나 모든 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조언을 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동차하고 몇 가지를 비교를 해 드렸는데 뭐 들어보면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또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를 같은 비율로 적용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가격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시공자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4, 5가지 되는 비율을 딱 등분해서 일정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정답은 없지만 이 정도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나 옷은 이제 또 공산품이지 않습니까? 같은 자동차고 같은 메이커에 오시면 가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은 공산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집 짓는 걸 이제 핑계를 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만 뭐 정말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같은 집을 같은 사람이 지어도 위치에 따라 비용도 달라지고 집의 컨디션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게 집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손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사람의 손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집을 짓는 거지 않겠습니까? 규격화되어 있는 물건을 집 짓는 데 사용을 해도 그걸 설치하는 사람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따라 그 물건의 가치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미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능을 가진 미장이 아니고, 벽돌을 쌓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능을 가진 조적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자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다 같은 관리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다 같은 능력을 가진 관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시면 어떤 관리자는 차 타고 현장 한번 싹 돌고 그냥 가는 관리자도 있고, 어떤 관리자는 현장에서 계속 붙어 있으면서 상의하면서 집을 짓는 그런 관리자도 있습니다. 결과물이 어떻겠습니까? 집을 지을 때 이제 이 기능공들의 숙련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관리자의 기술과 마인드가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웃긴 게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환경에 따라서 사람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같은 조적공도 대기업의 큰 현장에서 벽돌을 쌓을 때 하고 이런 소규모 주택에서 벽돌을 쌓을 때 사람은 같지만 품질은 완전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어이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현장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기능공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품질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걸 만지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는데 잘 안 되실 겁니다. 요즘 TV나 유튜브에 주식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공부를 해야 된다, 소문 듣고 사지 마라, 뭘 보고 뭘 확인하고 엄청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맞는 말입니다. 다 뭐 알고 해야지. 그러나 저도 솔직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냥 뭐 사라고 좀 하나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 공부를 하라 하지만 그게 쟤는 알고 있으니까 간단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는 참 어렵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긴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니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집을 어떻게 지으라고, 뭔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당연히 계실 겁니다.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평당 얼마 묻기 전에 내가 어떤 집을 짓겠다 먼저 생각을 하고 말을 해라. 그걸 모르면 공부를 해라. 공부하고 가격을 물어봐라. 평당 얼마보다 지어줄 사람을 잘 골라라. 사람 볼 줄 모르면 무조건 다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일단 패스하고, 무조건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 경계하고, 제발 가격만 보지 말고 뒷일도 조금 생각을 하고, 이래도 모르겠으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